중국 속담에 한 손으로는 사방에서 오는 바람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전쟁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두 가지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삼국지 연의를 보면 위, 촉, 오의 삼국이 천하를 할거하는 구도가 형성된 후 이들 세 나라 사이에는 계략이 난무하고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복잡한 전쟁 속에서 조조와 유비, 손권은 어느 한쪽과 동맹을 맺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두 세력이 손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했다. 세 나라가 할거하고 있으니 2대1의 형세가 되면 외톨이가 된 쪽이 무조건 불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여 자신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상대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쪽이든 동맹관계를 길게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유비는 한중에서 조조군을 격파하고 형주와 양양, 동천과 서천을 점령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세력을 점점 확대해 한중왕으로 즉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노발대발하며 대군을 일으켜 유비와 자홍을 겨루겠다고 이를 갈았다. 하지만 동호와 서촉 사이의 갈등이 이미 격화되고 있음을 간파한 책사 사마이가 조조에게 간언했다. 강동의 손권이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냈다가 몰래 데려갔고 유비 또한 형주를 점거하고 돌려주지 않아 피차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재주가 있는 사람을 뽑아 정가를 보내 손권을 설득하여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치게 하시면 유비가 반드시 서천과 동천의 군사를 동원해 형주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군사를 일으켜 한천을 취하신다면 유비가 도와줄 수 없어서 그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동호와 연합해 서촉을 치는 책략은 당시 형세로 볼 때 정확한 전략이었다. 조조의 정갈이 도착하자 동호의 신하들은 조조와 연합하자는 쪽과 저항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의론이 분분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형주는 오랫동안 손권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문제였다. 그 역시 조조가 자신을 끌어들여 유비를 도모하려는 계략인 줄은 알았지만 이 기회에 조조의 힘을 이용해 형주를 탈환할 수 있다는 점에 구미가 당겼다. 그러나 신중한 성격의 손권은 형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덜컥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이 든 후에 결단을 내리기로 하고 조조가 보낸 사신을 좋게 돌려보냈다. 그런 후에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형주로 보내 관우의 딸에게 자기 아들의 혼담을 넣는 척하면서 관우의 속내를 떠보도록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용맹과 지략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명장인 관우는 당시에 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 제갈근이 관우의 딸과 손권의 아들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하며 양쪽 집안이 맺어져서 힘을 합쳐 조조를 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자 관우는 제갈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통을 쳤다. 범의 딸을 어찌 걔의 아들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는가? 결국 제갈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동으로 돌아갔고 손권은 조조와 손을 잡고 형주로 진격해 관우와 결전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훗날 전투에 능한 관우가 7군을 물에 빠뜨려 죽이기는 했지만 이미 이때부터 전세가 기울고 전략이 번번이 실패해 결국 형주를 잃고 목숨까지 잃는 비극이 초래되고 말았다. 천하삼분이라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군사력이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은 사실이나 연합과 동맹을 배제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면 전략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위험한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양쪽에서 협공을 받은 군대가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 1세를 풍미하던 나폴레옹, 세계 재패를 꿈꾸던 히틀러, 그들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둘 다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 주도적으로 전세를 이끌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시에 두 가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병가에서도 크게 금기시해왔다. 관우는 이 점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청룡언어도가 있는 한 그 누구도 형주와 양양을 빼앗을 수 없다고 자만한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전술도 전략상의 손실을 메울 수는 없는 법이다. 관우가 맹장임은 사실이나 형주를 잃은 상황으로 볼 때 그는 전략적 안목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지휘관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정사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가 한중왕이 된 후에 동호와 연합해 서촉을 치는 전략을 펼친 것이 아니었다. 자치통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관우가 우금의 7군을 물에 빠뜨려 몰살시키고 천하를 뒤흔들어 번성의 위기가 닥치자 위왕 조조가 책사들을 불러 허도로 피신하는 것이 어떤지 물었다. 그때 승상군사마 사마이와 서조속 장제가 말했다. 우금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국가의 대계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유비와 손권이 겉으로는 친해 보이나 실은 관계가 소원합니다. 그러니 손권은 관우가 득세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손권에게 사람을 보내 관우를 괴멸시키면 강남 땅에서 할거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번성은 저절로 포위해서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